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만나도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같은 목소리로 답하고 만나면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도 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예측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라는 자리를 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종종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더 이해받기를, 더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떤 관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같은 온도로, 같은 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안정이 아니라 정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 앞에서 다른 말을 꺼낼 용기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 변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실패인 걸까? 아니면 그저 관계의 한 형태인 걸까?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1장. 우리는 관계가 아니라 기대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대개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은 상대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이미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과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 그 그림은 때로 선명하고 때로 희미하지만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과 실제 사람 사이의 간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실은 우리의 기대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타인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 한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은 세계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표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보고, 우리의 필요를 보고, 우리의 상처를 봅니다. 상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그림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10년을 만나도 관계가 같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10년 동안 같은 기대를 품고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는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장. 어떤 관계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깊이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매일 아침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눕니다.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명절에는 떡 한 접시를 나눕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깊어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쉬워할까요? 대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관계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이웃으로 충분하고 그 관계는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낍니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관계는 이미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고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인다. 그러나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 떨어진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그 관계가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친밀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안부만 주고받는 것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웃으며 인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찾아낸 균형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관계 중 일부는 실은 이미 완성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필요도, 더 물러날 필요도 없는 관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혼의 동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저 편안한 이웃으로, 믿을 수 있는 동료로, 가끔 안부를 묻는 친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관계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가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장.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다. 한 사람을 오래 알고 지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습관, 취향, 약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한 친구를 떠올려 봅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리고 헤어질 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다음에 또 보자. 20년 동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만 보고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반복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세계를 본다. 우리는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면 그 이미지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든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새롭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 사람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평쟁이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전히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불평쟁이로 정의했고 그 틀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상대가 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상대를 과거의 모습에 가두어두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는 느낍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달라지려 해도 이 사람 앞에서는 늘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도 변하기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관계는 정말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관계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20년 전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그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과 표정과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가 조금씩 변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장. 누군가는 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사는 곳도,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때로 그 변화는 너무 빠르고, 너무 낯설고,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위안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10년을 만나도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사람, 언제 찾아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차를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과의 시간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끝없는 욕망의 연속이며 욕망은 언제나 고통을 낳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어도 곧 권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작은 쉼터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사람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만은 여전히 나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만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다. 그것은 때로 답답하지만 때로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관계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늘 같은 방식으로 걱정합니다.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무리하지 마라. 우리는 그 말이 지겹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고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늘 같은 말만 하느냐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 답답해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외롭고 불안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5장.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이다. 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어떤 관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칩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계속 유지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를 압박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급함.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 결정을 미루는 것, 그저 지금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며 보낸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명성도, 인정도, 사랑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를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를 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관계를 끝내거나 관계를 바꾸려 애쓰거나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 우리는 대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그대로 두되 그 안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지도 더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강요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대신 우리는 시간을 줍니다. 상대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 관계에게도 언젠가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를 또는 언젠가 우리가 이 관계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될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편해집니다. 이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가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가끔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든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 가장 좋은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많은 관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몇 개의 견고한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조차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변하지 않는 관계를 보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관계는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어쩌면 그 관계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뿐 그 관계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를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작은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소통, 완벽한 친밀함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 그것은 때로 답답하고, 때로 외롭고, 때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관계를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사람이 내 삶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때로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10년을 만나도 늘 같은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는 불평이 아니라
안도로 받아들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생각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아도, 바꾸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관계를 다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시간은 흐릅니다. 관계도 언젠가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한 속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관계 곁에 머무르는 것뿐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내를, 받아들임을, 내려놓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있는 관계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 사람도 조금씩 나이를 먹고,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은 변하지 않는 관계를 원망하는 대신 그 관계에 감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에,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삶의 한 구석에서 작은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큰 기쁨에 있지 않다. 작은 고통을 줄이는 데 있다. 변하지 않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작은 불안을 잠재워주고, 작은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 모든 관계가 의미 있습니다. 깊어진 관계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은 관계도, 멀어진 관계도 모두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해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시선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 그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당신의 삶에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10년을 만나도, 20년을 알아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밤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다른 감정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뿐이다. 변하지 않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관계도 끝날 것입니다. 상대가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관계가 여기 있을 때 조금 더 관대해지십시오. 조금 더 편안해지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감사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밤은 조용합니다. 당신은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당신과 변하지 않는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쯤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은 그 관계가 오늘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은 여기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